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잘만 하던 일도 어느 순간부터 괜히 힘들고 걷는 것도 버거워져서 마음까지 지치던 순간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오죠. 제가 만나온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몇 분은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붙잡으면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암과 혈당, 그리고 회복력을 연구해온 박사 김세환입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 회복을 결정짓는 건 의지가 아니라 혈당의 흐름이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면역도 힘을 되찾고 몸은 다시 본래 리듬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식후 단 15분의 움직임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게 바로 면역 회복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오늘은 왜 식후 몇 분의 움직임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루틴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이야기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어디서도 쉽게 듣지 못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었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본인의 건강 때문에 찾아보시게 된 건가요?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어르신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떠오릅니다. 80 넘은 작은아버지였는데요. 원래는 동네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분인데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셨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하루가 늘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가족분들도 같이 지쳐가고 있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자꾸만 무너지고 그러면 또 몸이 더 안 따라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뭔가 하나라도 해봐야겠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식후 15분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5개만 하자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5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숨이 덜 차고 밤잠도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가 몸의 회복 흐름을 살린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회복력이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암 회복을 좌우하는 이유 5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이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혈당이 높을수록 암세포는 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다 씁니다. 정상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포도당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국내 대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회복 속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 박영도님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심해졌는데 식후 움직임을 시작하고부터는 수치가 안정되며 기운이 살아났어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뵀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후 15분을 기준으로 허벅지 근육을 쓰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가 대표적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식사 직후 바로 시작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최소 10분은 쉬고 시작하세요. 혹시 최근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온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 중 혈당이 쉽게 요동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몸의 피로가 겹치면 혈당은 금방 상승합니다. 한국생활의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가 혈당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은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김순정님은 식사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하루 동안 혈당이 3번 이상 급등했는데 식후 루틴을 정한 뒤 변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맞춰놓고 식사 후엔 무조건 움직이기로 결심하셨대요. 식사량이 적더라도 식후 움직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적어도 혈당은 올라가거든요. 몸이 몹시 지쳤다면 횟수는 줄이고 호흡만 천천히 정리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혹시 식사량이 들쭉날쭉한 날에도 습관을 이어가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 스파이크가 면역 흐름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핵심이에요. 갑작스런 혈당 상승과 하락은 몸의 방어력을 소모시킵니다. 생활면역연구센터 자료에서는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회복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겪는 거죠. 제가 만난 75세 조명수님은 스파이크가 잦던 시기엔 기운이 빠졌지만 움직임을 더한 뒤 피로도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반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움직이기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후 5개, 점심 식후 5개, 저녁 식후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부담도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니 천천히 해주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피로감이 갑자기 심해지는 날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한번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식후 혈당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처리됩니다. 해외 대사운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큰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가장 뛰어나죠. 제가 만난 69세 정혜훈님은 허벅지 근육 자극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40 가까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측정기로 직접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 동작이 가장 안전합니다.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고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무릎 통증이 있으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범위를 줄이세요.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쓴다는 그 자체거든요. 평소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힘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꾸준함이 근본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육의 회복은 일정한 자극이 반복될 때 나타납니다. 생활습관 변화에 꾸준히 참여한 그룹이 회복 속도도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2주 이상은 지속해야 몸이 변화를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최준열님은 하루 10개씩만 유지했는데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며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30개씩 하려고 했다가 사흘 만에 포기했었대요.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10개로 시작했더니 오히려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 알람을 맞추면 루틴이 더 쉽게 자리 잡습니다. 휴대폰의 식사 시간 이후 15분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이틀 이상 연속으로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쉬는 건 괜찮은데 이틀 연속 쉬면 습관이 끊어지거든요. 식후 움직임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확장된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왜 식후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을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겁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위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다만 너무 적게 먹으면 기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양은 유지하세요. 순서만 바꾸는 거지 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식사 시작할 때 채소 한두 젓가락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밥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반찬부터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식후 15분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 시기가 혈당 상승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쯤 지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면서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식사 직후 바로 움직이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활용해 습관을 고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알람으로 생활 습관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먹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을 알람으로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짧고 가벼운 동작을 유지하는 겁니다.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면 같은 양의 혈당도 더 빠르게 처리되거든요.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기본 스쿼트나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전체를 자극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동작이 떠오르시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아보세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실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가 안정되면 몸이 회복 리듬을 찾는다는 신호입니다. 혈당 측정기로 식전 식후 수치를 체크해 보시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수치가 들쑥날쑥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 2회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체크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확인해 보세요. 최근 혈당을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간단한 측정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유연하게 조절하며 지속하는 겁니다. 컨디션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 유지에 좋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잖아요. 힘든 날엔 횟수를 줄이고 컨디션 좋은 날엔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매일 똑같이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힘든 날엔 5개라도 하며 리듬만 이어가세요. 안 하는 것보다 5개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몇 개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면서 탈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돼요. 하루 1리터 반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식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거든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낮에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회복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몸의 흐름을 어지럽히지 않는 혈당 관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치솟아 몸을 더 지치게 만들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면역 흐름이 살아나고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혈당을 방치하면 암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면 암세포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며 체력이 회복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회복과 악화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특히 식후 15분의 짧은 움직임은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살리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움직이면 더 지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게 바로 피로 회복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걸 직접 경험하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밥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5번만 앉았다 일어나 보기. 딱 이것만 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셨다가 앉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내일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5번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 3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그 자체거든요.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하시면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석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 흐름, 그리고 어떤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와 조합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알면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식사 순서를 바꿔볼 건가요? 아니면 식후 움직임부터 시작할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